9회차 바로 가시죠. 급합니다.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어떻게 숙지할까요? 술집에서 패싸움입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 술집에서 패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술집입니까? 교토마루라는 일본식 선술집입니다. 패싸움을 여러분들 우리나라 우리말로 여러분들 다구리라고 하죠. 그래서 교토마루 다구리가 무슨 장소인데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되겠습니다. 교차로 터널한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다리 위 구부러진 곳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쉽게 말해서 교토마루 다구리 무슨 장소?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문제 1번 다음 보기 중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다음에 몇 개냐 그랬네요. 마루 다구리 교차로 터널한 다리 위 도로에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오르막이 아니고 내리막입니다. 그 다음에 F 보시면은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이 아니고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것이죠. 그래서 모두 고른다면 A, B, C, D, E 5개. 정답은 여러분들 3번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어린이 통학버스가 또 시험 문제 나왔네요.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내용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것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이라고 하고 승용차는 9만 원, 승합차는 10만 원의 범칙금 부과되고 벌점 30점이 부과되네요. 이번에 보호자 동승 표지는 앞면 착률이 우측 상단 또는 뒷면 착률이 중앙 하단에 부착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동승 표시가 아니고 어린이 여러분들 보호 표지 아닙니까? 보호자 여러분들 동승 표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우측 옆면 성강구 부근에 보기 쉬운 곳에 가로 40, 세로 15cm,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 보호자 동승 표지를 부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틀렸네요. 문제 보기 3번 볼까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강의, 시청과 교육 등의 방법으로 그렇죠. 3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4번에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는 그렇죠. 발급받은 교육 확인증을 어린이 통학버스 내부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되겠네요. 문제 3번. 다음 중 벌칙이 나머지 하나와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받았다.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번에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야거나 이거는 여러분들 무면허 아닙니까? 무면허는 당연히 1년 300이죠. 4번에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방치한 사람 1년 300입니다. 무면허와 허위 부정하게 유사 명칭 사용하면은 누구한테 교육받는다 그랬습니까? 교통안전교육 강사에게 교육받아요. 정비불량차 어쩌고 저쩌고 그랬으니까 6개월 200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와 다른 것은 선지 3번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4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신호등의 성능 그러면 여러분들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150, 각각 45도, 다른 빛에 헷갈리지 마세요. 정하의 밝기는 낮에 150m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오켓. 빛의 발산 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일 것.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해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뒤돌아보지도 말고 신호등의 성능은 1번, 2번, 3번 시행규칙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문제 5번. 시장 등은 보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보기가 여러분들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의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안전표지를 여러분들 설치하여야 되죠. 이러한 안전표지가 설치는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승용자동차의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냐? 8, 9.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했다. 9, 10. 승용차 기준 그랬죠. 관로하는 여러분들 2시간 이상이니까 9만 원. 정답은 K 4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저도 긴장되는데 내일 시험 치시는 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 6번. 교차로나 그 부근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교차로나 여러분들 그 부근 그랬으니까 교차로를 피해서 일시 정지합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기출지수가 3개라는 거 눈여겨보시고요. 문제 7번.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해 의견 제출 기간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강경할 수 있는 범위는 그랬네요. 제가 이론교육하면서 말씀드렸죠. 팔로미 한번 따라와 보세요. 불법 주정차 여러분들 과태료가 4만 원인데요. 의견 진술 기간 통상적으로 이렇게 10일 이상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20%가 강경된 32,000원 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20%가 강경이 되죠. 하지만 기간이 경과된다면은 기간 경과 그러면은 3%가 여러분들 가산됩니다. 그래서 41,200원이 되죠. 매달 1.2% 가산됩니다. 최장 몇 개월까지? 60개월까지. 그래서 32,000원만 내면 되는데 60개월 지나버리면은 과태료가 여러분들 7만 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자진 납부했다 그랬으니까 20%가 강경되네요. 100분의 얼마? 7번에 3번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보기에서 안전띠 미착용 사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행규칙에 제가 이론교육이나 300제 할 때 어떻게 숙지합니까? 선거운동을 하는 비만인 아저씨가 후진하다가 부상당해서 삐뽀 긴급차 경호차가 출동했어요. 이렇게 숙지하면 되죠. 선거운동을 하는 비만인 아저씨가 후진을 하다가 부상당해서 긴급차 경호차가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A, B, C, D 4개고요. 국가대표 환송 차량을 운전하거나 성차하는 때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아무리 뜯어봐도 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A, B, C, D 4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9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 보기는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가 밤에 도로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하의 종류로 알맞는 것을 고른다면 그랬네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 차, 미, 번이죠. 실내 조명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승합차하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용, 승용 자동차만 해당하는 게 맞죠? 오케이. 원동기 장치자전거는 전, 미등 켜야 되겠죠, 그죠? B는 틀렸네. C 같은 경우에는 차, 미, 번 맞네요. 노면전차는 전, 차, 미, 실. 쉽게 말해서 B를 제외한 A, C, D가 맞는 거죠, 그죠? A, C, D.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9회차 파이널 10번 한번 봅시다. 도로교통공단은 수시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번 경기도에서 나왔네요. 도로교통공단에서 D-Day를 딱 정해준다 그랬죠. 아저씨 후천적 장애가 의심되오니 지정한 날로 전에 20일 전에 이렇게 통지를 딱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시 적성 검사를 안 받으러 왔습니다. 한 번 더 지정한 날로부터 20일 전에 통지합니다. 수시 적성 검사 통보를 받고서도 3개월 이내 수시 적성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20일 전까지 통지하며 수시 적성 검사 기간에 수시 적성 검사를 받지 않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수시 적성 검사 기간을 지정해서 수시 적성 검사 20일 전까지 통지한다. 반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그랬으니까 선지 3번 20일이 정답이 되겠네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라스트 10회차 한번 보시죠. 문제 1번. 다음 보기는 도로교통법 제164조 범칙금 납부에 대한 내용이다. 보기 아래 갈란에 차례대로 들어갈 알맞는 말은 그랬네요. 1번에 범칙금 딱지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등에 범칙금을 내야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5일 이내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이번에 볼까요? 위에 따른 범칙금 납부 기간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20%의 가산금, 쉽게 말해서 100분의 20에 더한 금액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청장 5일 20%, 청장 5일 20%, 100분의 20. 역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2번.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고장 자동차 표지와 함께 적색의 성강신호, 전기 제동 또는 불꽃 신호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것을 후방 자동차가 식별할 수 있는 거리는 그랬네요. 야간 같은 경우 주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 이렇게 안전사각대를 설치하고 다시 번쩍번쩍거리는 불꽃신호, 성강신호를 설치한다 그랬죠. 이 불꽃신호, 성강신호 같은 경우는 식별거리가 얼마? 사방 500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10회차 문제 3번 보시죠. 보기에 범칙 행위에 대한 범칙 금액 중 가장 많은 범칙 금액과 가장 적은 범칙 금액에 더한 합은 얼마인가 그랬네요. 단 기준은 승합자동차 등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시 정지 위반, 승용 승합 3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0km 이하 속도 위반이니까 승용 승합 66, 앞지르기 방해 금지니까 4, 5,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이니까 9, 10, 승객 또는 성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6, 7, 승합차를 여러분들 기준한다 그랬으니까 제일 많은 범칙금이 10만원, 제일 작은 범칙금이 3만원, 10 플러스 3, 빨간색으로 답 체크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됐습니까? 문제 4번 보시죠. 다음 보기 중 시도청장이 국제면허증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그랬는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국제면허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범칙금 여러분들 1차 납부기간, 2차 납부기간 내지 않으면 적결심판에 해부된다 그랬죠. 이 적결심판에 해부된 같은 경우에는 시도청장은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납부기간, 2차 납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시도청장은 당연히 국제면허증을 발급해줘야 되겠죠. A 봅시다. 범칙금 딱지를 받고 10일 이내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령 등에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 이 구간에 속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국제면허증 발급해야 되겠죠. B 봅시다. 범칙금 1차 납부 기간이 지나고 2차 납부 기간이 지난 사람이 아니고 2차 납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시도청장은 국제면허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1일이 지난 사람, 과태료 딱지는 고지서는 발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되니까 31일이 지났다고 해서 60일이 지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도 시도경찰청장이 국제면허증을 발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 B, C 모두 시도경찰청장이 국제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파이널 10회차 문제 5번 봅시다. 다음 보기에 갈로 안의 숫자를 모두 더한 합은 얼마인가 그랬네요.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8시간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죠. B 봅시다. 긴급자동차 신규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몇 년마다? 3년마다 2시간의 정기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C 봅시다. 장례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8, 6, 14. 오케이. 정답은 4번 되겠네요. 문제 6번.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준수사항 중에서 경찰 공무원이 그 현장에서 직접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게 딱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서에 보면 갈로 1에서 갈로 15까지 있는데 뭐밖에 없다? 썬팅하고 불법 부착 장치 차 같은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이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 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죠. 불법 부착 장치 차, 그 다음에 썬팅입니다. 1번에 자동차 앞면 착륙의 좌우 옆면 착륙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경우 썬팅, 경찰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번의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은 읽어볼 필요가 없겠죠. 문제 7번.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볼까요?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두 눈 동시에 뜨고 양안 시력이 0.8 이상 맞네요. 두 눈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오예. 선지 1번 넌 맞아. 2번 볼까요?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두 눈 동시에 뜨고 양안 시력이 0.5 이상일 것. 오케이. 3번 볼까요?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 아니고 0.6 이상일 것. 틀린 것은 3번. 너로 정해야 되겠네. 4번 볼까요?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고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8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 교육청에서 이게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죠. 다음 보기는 자동차 등의 속도에 대한 내용이다. 보기 중 최고 속도가 느린 것에서 빠른 것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네요. A 봅시다. 편도 1차로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가 80이고 가시거리가 100m 안에 있으니까 100분의 50. 그래서 A는 시속 40km입니다. B 봅시다. 자동차 전용들의 최고 속도가 90, 노면이 결빙 그랬으니까 100분의 50입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시속 45km네요. C,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는 올 50이라고 말씀드렸죠. D 봅시다. 편도 2차 이상 3차로 일반 도로의 통행 속도는 여러분들 80이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40이 제일 낮고 그 다음 45, 50, 80 순서대로 여러분들 풀기 쉽게 A, B, C, D, A, B, C, D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9번. 경찰 공무원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교통사고 발생 일시 오케이 조사해야 되겠죠. 교통사고 피해 상황 발생 조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피해자의 과실 유무가 아니고 운전자의 과실 유무죠. 틀린 것은 역시 3번 되네요. 4번에 교통사고 현장 상황도 경찰 공무원이 조사를 하여야 됩니다. 파이널 공통 모의고사 10회차 그야말로 파이널 문제 10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동차 등 이용 범죄 및 자동차 등 강도 절도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1번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빼앗아 그랬으니까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맞고 오케이. 2번에 자동차 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여러분들 10년 이하 그랬으니까 벌점 100점 맞습니다. 3번에 범죄 행위가 미수에 거친 경우에는 행정처분하지 않는다. 미수가 아니고 예비 업무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죠. 여러분들 미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운전면허 취소 같은 경우에는 처분 벌점 110점을 하고 정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로 강경한다 그랬죠. 틀린 것은 3번이네요. 선지 4번 볼까요?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에는 당연히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되는데 단 일반 교통방해죄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파이널 공통 모의고사 10회차 제10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꼭 좋은 결실이 있기를 진아쌤이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 우리 웃으면서 손도 한번 잡아보고 한번 안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파이널 공통 모의고사를 구입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머리 숙여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교재 판매 수익금은 전액 저희들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저희가 전액 다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멋지고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